김 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랑입니다. 유튜브로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민방위 신분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30대입니다. 개복원님 유튜브 덕에 출퇴근길이 심심하지 않고 보내고 있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썰도 한번 풀어보고 싶어서 가입하고 글 남겨봅니다. 저는 육군 출신이에요. 상세하게 밝히지는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MSG는 0.0000001도 없는 극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묻어두고 살려고 했는데 열 뻗쳐가지고 누군가에게는 꼭 털어놓고 싶었어요. 훈련소 조교를 노리고 들어갔지만 생지부가 일기장 같은 건 줄 알고 아무 말이나 쓰다가 군대에 온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저녁, 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랑은 상관없는 존재 등등등등이라고 했다가 훈련소 조교 지원에서 탈락하고 사령부 내에 있을 수 있다는 부대에서 차출하러 온다 하길래 냉큼 지원했습니다. 가서 알고 보니 저 생지부 때문에 선임들이 너는 완전 미친놈 같아가지고 마음에 들어서 뽑았어 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자대에 가서 신병 집체교육이랍시고 일주일 동안 안식의 시간을 주는데 이때는 아무도 건드리지도 말을 섞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몹시 바빴습니다. 소총, 본부, 화기중대 중대장들이 중대장실로 맨날 불러가지고 이 종이에 사인해라, 이 종이에 사인하고 라는 식으로 전입신고서 같은 거에 사인을 하라는 겁니다. 저는 동기들 중에서 키도 가장 크고 외모도 준수한 편이어서 물음표 매일 있는 훈련과 잦은 작전, 파견, 평균적으로 한 달에 열흘 정도 있는 경호작전, 해안 파견, 외부 훈련 등으로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선임들에게는 훈련도 잘하겠는데 똘끼가 충만해 보이는 재미있어 보이는 신병이었거든요. 중대 중에 가장 불쌍하다는 81mm 화기중대의 우선권이 있어서 결국 화기중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배치를 받고 하루하루 너무나 힘든 나날. 20km 행군은 산책하듯이 다녀오고요. 40km 행군은 뭐 귀찮은 듯이 한 번씩 갔다 오고 100km 행군쯤 해야 아씨 이러면서 짜증내는 선임들. 신병 제외 90% 이상이 특급 전사인 부대더라고요. 잠자리는 비가 오면 날개가 졌는데 어떻게 될까? 라며 잠자리를 잡아 날개를 빨게 하고 딱딱한 연병장에 겨냥대로 제대로 꼽지를 못하니 돌 위에 겨냥대를 올리고 이 돌을 깰 때까지 겨냥대를 계속 박아 라고 말해서 손에 물집이 터지는 나날을 버티고 상병이 된 날. 군번이 풀려 중대 내에 선임이 셋밖에 없는 저는 해피한 나날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대부분의 간부들, 많은 타중대 선임들이 좋아하는 병사였습니다. 근데 그쯤 대대 내에서 이쁨만 받던 저를 아니 꼽게 보던 타중대 소대장이 저희 중대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중대장은 오자마자 저를 불렀습니다. 야, 너 허리도 아프다며. 힘들면 소총중대 가라. 그리고 난 네가 마음에 안 들어. 난 말년 중이라서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다. 나중에 뭐 알게 된 사실인데 선임들한테는 자주 맞지도 않고 이쁨 받고 후임들 안 괴롭히고 기강 안 잡는다고 싫어했다고 하더라고요. 타중대 행정실에 들어갈 때 긴장하고 들어가는 동기들과는 달리 저는 웃으면서 들어가서 간부 선임들과 장난치고 지내서 더 안 입고 왔나봐요. 지금까지 버텨온 게 어딘데 싶은 마음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소총중대로. 그러고부터 저에게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대 특성상 헬기 레펠을 해야 해서 레펠 전 막타워 훈련을 합니다. 짬탱이들한테는 꿀훈련이었죠. 타워 레펠 시원하게 한번 내려오면 남은 2~3시간은 앉아서 쉬거나 구석에서 담배나 피우면 되니까요. 그런데 중대장은 저에게 계속 막타워 올라가게 하고 내려오게 하고 또 올라가게 하고 내려오게 하고 또 올라가게 하고 내려오게 하고 지켜보던 대대장님께서 쟤 잘하는데 왜 자꾸 시키냐면서 말릴 정도로 계속 저를 시키는 거예요. 매복 경우를 나가면은 산에서 보통 열흘을 가까이 지내야 되는데 병사들 담배를 다 빌려 피우고서는 나중에 병사들이 담배가 떨어지면은 그때야 본인 담배를 꺼내면서 야 이거 하나 줄 테니까 뭐 해봐봐 이러면서 시키고, 진짜 거수자가 작전 지역 내에 나타나서 새벽에 군장 싸고 탄 불출받고 작전 대기 중에 야 나는 위험지역이 생기면은 저희 분대 쟤네 분대 먼저 보낼 거야. 난 지휘해야 해서 죽으면 안 되니까 락이라고도 하고, 휴가 자르려고 야 분교대에서 사단 1등 못하면은 포상휴가 다 통제, 10등 내에 못 되면은 정기휴가도 자를 거야 라고 하길래 자포자기하고 담배 보행하는 등 대충 했지만 태생부터 전투부대라 사단 4등을 하고 왔더니 진짜 휴가 통제하고, 한 번은 작전 중이었는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상을 치르고 복귀하고 오니 야
없는 사이에 자기들은 무슨 일을 했고 너 때문에 인원이 부족해서 근무가 더 들어갔어 라면서 저를 내쫓기 위해 아둥바둥했지만 저는 중대 내 주특기 최고수였기 때문에 선임들 대해서 맥이 끊겨 알려주지도 않은 상호 조정 등 주특기 내에서 기술 등을 독학으로 공부해서 대대 전투력 측정 때 측정관의 찬사와 각종 사단 내 교육 등의 우수한 성적을 내며 버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중대장이 지가 연구했다고 입털더라고요. 그러던 중 저희 두 번째 유격훈련. 훈련 몇 주 전 대대장님께서는 유격훈련 전에 다치면은 영창을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축구하다가 다치면요. 그만큼 열애 없이 모두 다녀오기를 바란 거였죠. 유격훈련 자체는 어차피 조교들도 후임들이고 축구도 안 좋아하고 쉬고 싶을 때 생활관에서 누워서 쉬고 그러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면 중대장이 축구하러 강제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땀 흘리기도 싫고 수비나 하다가 들여가려고 했는데 마침 골키퍼, 저, 공격수 이렇게 있는 상황이 펼쳐졌고 저랑 상대 공격수는 공을 향해 비슷한 속도로 뛰어가고 있었죠. 근데 그 공격수는 옆중대 중대장이었고 부딪히면 이건 무조건 둘 중 하나는 뼈가 부러진다는 판단에 속도를 줄이면서 결국 골을 먹혔습니다. 그 골로 인해 저는 유격 전날 몇 초 내에 골대 찍고 오기, 열차려, 연병장 돌고 오기, 유격을 가서도 반성문을 하루에 10장씩 쓰기를 하게 되었죠. 말이 반성문 10장씩 쓰기지 내가 뭘 잘못한지를 잘 모르겠고 골 먹힌 게 잘못이면 골 못 넣은 너는 뭐냐라고 싶기도 하고 하루 종일 유격 훈련 후 반성문 쓰는 것도 열받는데 체력도 딸리고 후임들 앞에서 일부러 쪽팔리라고 이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짜증나고 한 장조차 채우지 못하게 되어 스트레스를 받던 중 3일차쯤 너무너무 열이 받아서 유격장 공중전화로 가서 집에 전화했습니다. 아빠, 나 중대장 때문에 열받아서 죽겠어.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는 내 아들이 중대장 때문에 자살한다 라고 해석하셨더라고요. 통화 후 아버지께서는 다음날 다시 전화를 하라고 하셨고 다음날 다시 전화를 한 저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뽀스타, 투스타, 헌병대장, 기무사 골라라. 저희 친척 어른들은 지역 내에 유명한 유지들이셨고 친척 형은 뽀스타 운전병이었고 아직도 친하게 지내고 있었고 집안 어른 지인이 사단장이셨으며 지인이 지역 시장 등 백을 쓰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집이었지만 군대 가는 게 꽤나 즐거워서 제일 앞줄에서 서서 웃으면서 입대를 했던 저는 얌전히 지내고만 있다가 도저히 못 참나서 아버지 찬스를 쓰게 된 거였고 집안의 귀염둥이였던 제가 힘들어하는 소식에 온 집안이 난리가 났지만 대대장님은 내가 좋아한다. 저 사람이 나보고 돌격하라고 앞에서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 있다. 그 사람에게는 피해가 안 가도록 하고 싶다. 헌병대장은 소령이니 헌병대장을 불러달라고 했고 유격 복귀 후 헌병대장이 부대로 방문, 중대장은 말년에 불명예 전역을 당할 위기에 처해서 대대장님 앞에서 울면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있었고 저에게도 사과한 뒤 있는 듯 없는 듯 눈치 보다가 전역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장교 전역으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저 때문에 불명예 전역하게 되면 몇 년의 수고가 다 날아가는 거였더라고요. 전쟁이 나면은 난 저분을 위해 죽을 수 있다라는 마음을 심어주신 대대장님 밑에 전쟁이 나면은 난 쟤부터 바로 제끼고서 집에 가야지 라는 마음을 들게 한 저런 장교 아직도 의문이네요. 아참 그리고 그 후 새로운 중대장님과는 같이 클럽도 가고 술도 마시면서 재밌는 말년 보내다가 전역했습니다. 야 이 땡땡 중이 나는 너를 나라까지 보낼 수 있었는데 앞으로 어디서든 그렇게 살지 말고 눈에 안 띄는 게 좋을 것 같아. 넌 눈에 띄면은 나쁘게 한다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난 2번 때릴 거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김잉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레였습니다. 마지막에 좀 드라마틱하게 좀 쓰셨는데 워낙 솔직히 단연간의 썰렁썰레를 항상 읽어온 저로선 만약에 맨 위에 MSG가 0.00001%도 없습니다라고 하셔서 제가 의심 안 합니다만 그런 말 안 써있었으면은 뒤에 뭐 포스타 뭐 이런 얘기들 나온 거에서 주르르 갑자기 나열한 그 부분에서는 조금 그 콩고물을 좀 묻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왜 중대장이나 되고 그 장교라는 사람이 병사들 상대로 그렇게 무슨 자존심 부리듯이 그렇게 뭐 장난질하고 그러나? 응? 뭐 장교야 그럼? 자 그러면 자기 전역하고 나서 다시 병사로 들어와서 병사로 갈구지 그랬어. 여튼 재밌게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썰렁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국군정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